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리딩방을 통해 비상장 주식에 대한 사기 피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B씨라는 자칭 전문가의 권유로 상장이 확정된다는 가짜 정보에 속아 C사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한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후에 사실이 드러나고 리딩방이 폐쇄된 이후에도 투자자들은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은 광주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하며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상장 가능성이 없는 주식을 비상장 주식이라고 속이는 비상장 주식 전문 사기의 피해자들입니다. 고소장에서는 피해 금액이 53억 원에 이르며 엄벌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례는 리딩방을 통한 투자 사기의 한 예시로 볼 수 있습니다.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믿음 속에 투자자들이 고가의 특정 종목을 매수하도록 유도되었고, 결과적으로 주가가 폭락함으로써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투자 사기는 투자자들을 속이기 위해 고수익을 약속하고 실제로는 믿을 만한 근거나 기반이 없는 제공하여 유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사회적인 공분을 일으키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위협합니다. 특히 리딩방을 통한 모의 투자 전략과 실제 투자 간의 차이, 그리고 정보의 불균형이 투자자들을 속이는 데에 이용됩니다. 투자 리딩방은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나 오픈 채팅방 등을 통해 회원을 모집하고 금융투자 정보를 공유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들 리딩방은 고수익을 약속하며 주식이나 투자 상품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특정 종목의 매매 시점을 알려주어 투자자들을 유인하고 이끌어갑니다. 이 리딩방 서비스들은 금융감독원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하며 자격 요건이나 적격 심사가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리딩방을 포함한 유사투자 자문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2023년에 28,276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 대비로는 감소한 수치이지만 2018년부터 최근 5년 동안의 추이를 보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소비자 상담 건수는 5년 동안에 140% 증가했다고 합니다. 리딩방의 거래 규모가 연도별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리딩방을 통해 얻는 정보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 계약 금액이 높아지는 것은 투자자들이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는 리딩방을 통한 투자가 더 많은 자본을 동원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보다 피해자 연령대가 낮아지는 추세는 특히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젊은 세대의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음은 이 서비스가 다양한 연령층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리딩방 피해의 지속적인 발생과 함께 그 수법이 진화하고 있는데요. 특히 정보기관을 사칭하여 가짜 보상 제도를 제시하여 2차 투자를 유도하는 사기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더욱 교묘하게 속이고 있습니다. 특히 리딩방에서 알려주는 계좌번호의 예금주가 주식회사 땡땡과 같이 시작하는 경우 의심해봐야 합니다. 또한 리딩방은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계좌 지급 정지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현재의 법률 체계가 리딩방과 같은 새로운 사기 수법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죠. 투자 사기 주식 리딩방 규제 강화 자본시장법 국회 통과. 올 1월 국회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는데요. 향후 유료 주식 리딩방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다는 따끈따끈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어요. 이로써 앞으로 유료 주식 리딩방에서 이루어지는 투자자와 소통에 대한 규제가 강화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뒤에 시행될 예정인데요. 유료 주식 리딩방에서 제공되는 정보와 서비스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로 개정안을 마련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대다수의 유료 주식 리딩방에 투자 자문업 규제가 적용됩니다. 특히 온라인 양방향 채널 형태의 유료 주식 리딩방은 정식 투자 자문업자만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게 됩니다. 무차별적으로 운영되던 유료 주식 리딩방 업체들은 이제 적합성 원칙과 설명 의무, 계약서 교부 의무 등의 투자자 보호 규제를 엄격히 준수해야 하는 책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SNS나 오픈 채팅방 등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주식 리딩방에 대한 규제입니다. 이제 이러한 리딩방은 투자자 보호 규제가 적용되는 정식 투자 자문업자에만 허용됩니다.
투자자문업자는 금융투자업자로서 적합성 원칙, 설명, 의무, 손해배상 책임, 광고 규제, 계약서 교부 의무 등 다양한 규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김주현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이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중요한 발전을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하여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새로운 규제 강화 조치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에게 개별성 없는 투자 조언을 제공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 즉 일반적인 주식 리딩방은 단방향 채널인 채팅방, 푸시메시지, 알림톡 등을 활용한 영업만 허용될 것입니다. 수신자의 채팅 입력이 불가능한 형태의 리딩방만을 운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규제를 어기는 경우 해당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미등록 투자자문업자로 간주되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맞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금융감독원에서는 투자자문업자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무질서한 영업 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영업 규제도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변경 시에도 금융위에 보고, 의무화를 통해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할 타격이 없는 자가 대표자가 아닌 인원으로 진입 규제를 우회하는 경우를 차단해 업계 내에서의 부적절한 인사이동을 방지합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소비자의 손실을 보전하지 않거나 이익을 보장한다고 약정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허위 또는 과장 광고 및 소비자의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표현의 사용도 금지되며 위반 시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융 관련 법령뿐만 아니라 소비자 보호 법령 위반 시에도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부정신고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부적격한 업체가 조기에 퇴출되고 직권말소 사유가 확대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소비자보호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를 통해 이익보장 약속과 허위 광고와 과장 광고 등의 불법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투자자들이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하위법규 마련과 개정 법률의 시행에 대한 원활한 준비를 하겠다는 의지로 표명하며 법 시행 전에도 금융위와 금감원이 불법 리딩방 등을 점검하여 투자자 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계획을 언급했습니다.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적이거나 불공정한 영업행위를 엄격히 규제하여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데요.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법 시행 전과 후에도 계속해서 불법 리딩방 및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행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투자자 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들 기관의 적극적인 감시 및 단속 활동은 향후 하위법규의 마련과 법 시행 전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감시 및 단속 활동은 금융 시스템 전반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투자자들이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자산타 채널의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